이전 영상에서 소개된 방법을 통해 테이블과 컬럼 구성이 거의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두 가지 주요한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데이터의 안정성입니다. 잘못된 구조로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기 쉬워져 개발 과정에서 큰 비용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의 효율성입니다.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하는 효율적인 구조는 자원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중복된 데이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규화 과정은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중복에는 데이터 중복이 있고 관계의 중복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고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테이블의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정규화라고 합니다. 정규화에는 5단계까지 있으나 실무에서는 주로 3차 정규화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내용에서는 3차 정규화까지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BCNF에 관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차 정규화는 하나의 컬럼에 한 종류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본 테이블을 보면 앨리스의 수강 과목이 2개로 잡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정 강의를 듣는 학생을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효율적인 면에서도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규화 이후의 테이블처럼 한 줄을 더 늘려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 칸에 하나의 데이터가 원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의 중복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원본 테이블의 경우에는 학생 아이디와 강의 이름이 결정되어야 성적이 결정되는데요. 이런 경우 학생 아이디와 강의 이름을 합쳐서 복합키라고 합니다. 한 개 이상의 컬럼을 엮어야지만 다른 컬럼들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학생 이름은 학생 아이디만 있으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복합키의 일부 컬럼에 의해서 결정되는 컬럼을 별도의 테이블로 나누는 작업을 2차 정규화라고 부릅니다. 복합키의 일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컬럼이 한 테이블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이번에는 관계와 데이터 중복을 동시에 제거하게 됩니다. 정규화 이전에는 학생 이름이 바뀌면 데이터 전체를 변경해야 하지만 정규화 이후에는 학생 테이블에서 하나의 데이터만 수정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공간 절약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를 수정하다가 실패해서 발생하는 안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3차 정규화는 주인공이 아닌 단역을 별도의 테이블로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원본 테이블에서 강의 이름이 결정되면 강사도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강사가 결정되면 강사의 소속도 결정되어 징검다리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이행적 함수 종속성이라고 하는데요. 테이블의 주 목적에 맞지 않은 별도의 관계가 테이블 내에 존재할 때 이 부분도 별도의 테이블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에는 하나의 주종 관계만 있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지금까지 정규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의 단계에서는 정규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무에서는 정규화를 단계별로 지켜가면서 설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직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무를 자주 접하다 보면 유사한 형태가 자주 보이기 때문에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론보다는 실전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을 체득한 이후에 깊은 공부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쪽을 권유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시리즈는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실무에 적용되는 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